압존법이 또 등장하죠. 맞아요. 제가 높아 내가 높아. 그걸 꼭 해. 1000개 올려 100개 올려. 거의 그 수준. 제가 높아 얘가 높아. 제가 높지 말고 내가 높아. 내가 높지 말고 제가 높아. 내가 높지 말고 제가 높지 말고 내가 높지 말고 제가 높아. 그리고 또 수능인데 시험 앞둔 수험생분들한테 한 말씀 또 부탁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자, 수능 응원은 지금 이제 고3이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왠지 좀 그냥 좀 그래서 순순히 저요라고 안 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1시 11분인데 그냥 조금만 더 참고 합시다. 나중에 또 괜히 내 핑계 댈 거잖아. 그러니까 내 핑계 대지 말고 한 며칠 안 남았으니까 괜히 서로 불편하게 되지 말자 이거지. 아무튼 응원하고요. 대학교 가서 공부 안 해도 된다고 하지만 거짓말임. 그쵸? 대학교 가면은 공부 많이 해야죠. 그리고 연애도 뭐 이제는 많이 벗겨졌죠? 그 진실이? 옛날에는 정보가 많이 안 돌아가지고 대학 가서 연애해도 충분하다고 엄마 아빠들이 가스라이팅 하잖아.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그게 뭐 호락호락하진 않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인간과 인간이 하는 일이다 보니 서로 마음에 들어야 돼서 저절로 생긴다고 표현하는데 저절로 생기는 건 아니더라고. 지금 어떤 분이 일침을 하셨는데 새벽에 침착맨 방송 보면서 커뮤니티 가서 낄낄거리고 이런 것만 안 해도 연애 충분히 함. 미친 거 아니야? 지금 광범위 도발을 했네? 지금 우리 식구들 건든 거요? 우리 식구들 건들면 내가 못 참아. 왜 건드냐? 우린 아무것도 안 했는데? 목을 치냐고요? 좀 수배해봐요. 신변 확보해가지고 잡아와. 이건 내가 넘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뭐 용서하고 안 용서하고 문제가 아니야. 아니 우리 식구를 능욕을 해? 5분 줄게요. 잡아오세요. 팬미팅 해주세요. 나 팬미팅 해야 돼요. 팬미팅 근데 내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밖에 외부 프로그램하고 너무 겹쳐가지고 팬미팅을 우선시 했어야 되는데 생각을 살짝 놓쳤어요. 미안합니다. 형 나 2월 13일에 군대 가서 그 전에 팬미팅 해줘잉. 2월 13일? 2월 13일에 팬미팅 하면 군생활할 때 더 착잡하지 않겠어요? 그냥 사회에서 무미건조하게 있다가 가는 게 더 적응하기 쉽지 않을까? 그리고 1년 6개월 아닌가요? 길긴 한데 1년 6개월이면 생각보단 빨리 나와. 생각보다. 나랑 별 차이 없어. 나도 한 2년 2주 했거든요. 내 4분의 3 정도 하시네. 저 때는 군생활 엄청까진 모르겠고, 군생활 힘들 때였죠. 제가 있던 부대가 안 힘들어서 그렇지. 나 있던 부대는 쉬웠고, 내 친구들은 고생 좀 했어요. 맨날 점호 끝나면 화장실 끌려가가지고 정산을 한 번씩 했대. 누가 잘못했고 잘했고 정산할 거 없어도 불렀다고 그러던데. 그리고 그게 연대 책임 같이 몰아가지고 갈등을 조장해. 서로 원망하게끔. 동기인데 누가 잘못하면은 동기 관리 안 하냐면서 이제 동기를 계속 괴롭히는 거야. 나를 괴롭히는 선임들이 잘못한 건데 동기를 원망하게 만드는 거야. 사람이 좀 그렇게 된대. 위에 애들이 이상한 거잖아 사실은. 근데 동기를 원망한단 말이야. 얘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그런 식으로 자기 아래 후임들을 똘똘 뭉치게 못 만드는 것 같아. 지금 생각해보면 와해시키고 막 무력감을 심어주는 거지. 약간 패배주의도 심어주고 하면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고. 그게 지금 생각하면은 왜 막 그냥 시키는 대로 했지? 안 하면 되는데? 그게 생각이 드는데 그때 당시에는 나이도 어리고 하니까 바짝 얼어가지고 시키는 대로 막 하게 돼 있어. 저는 군 부대 후임들을 어떻게 괴롭혔냐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군 생활을 손이 야물딱지지 못해서 작업을 못했어요. 리더십도 없고. 그래서 레임덕이 왔어요. 뒷방 늙은이로 살았습니다. 군 생활을 제가 못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제 후임한테 일렀습니다. 항상 제가 다 무시한다고. 그래서 저같이 군생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셨어요? 원래 군대라고 해서 막 계급대로 돌아가지 않아. 먹고 먹히는 관계야, 원래. 그때 당시에는 막 좀 수치스럽게 생각할 수 있거든? 나보다 후임인데 후임이 나를 막 무시하네? 수치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수치스럽게 생각할 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직장이든 어디든 자기보다 늦게 온 사람이 자기를 비비면서 만만하게 대하는 경우는 흔해. 기분 나쁜 일이긴 하지만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은 아니니까 자연의 섭리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힘 있는 맹수가 갑자기 우리 나와바리 와가지고 정리하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하는 게 멘탈 관리에서도 좋고 그걸 실제로도 그렇기도 하고. 근데 옛날에는 어렸을 때는 그게 납득이 안 되는 거야. 너무 자존심 상하는 일이거든. 먹혔다 내가? 후임이 내 말을 안 듣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내가 너무 하자가 있는 것 같잖아. 근데 하자가 있는 걸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많이 하자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야 내 말은. 후임한테 맞기도 했나요? 그 정도는 아니야. 내가
저 먹힌 적 있냐고. 저도 좀 먹혔던 것 같아요. 말을 안 들어. 나 있는 부대가 좀 독특한 케이스가 뭐냐면 좀 약간 당나라 부대였는데 안 때렸단 말이야. 안 때리니까 애들이 말을 안 들어. 좀 약간 구타를 옹호하는 발언이라고 들릴 수도 있는데 왜냐면 나조차도 말을 안 들어. 나부터 말을 안 들었어. 병장이 막 올라가가지고 장난을 친단 말이야. 누워있는데 표정이 막 내가 이러고 있어. 막 기분 나빠가지고. 그러면 이제 병장이 이놈 봐라? 표정 봐? 너 표정 왜 이래? 이러는데 막 계속 표정 이러고 있어. 2등병 막 1병이 막 개 빠져가지고. 그걸 내가 나중에 그대로 당하는 거지. 말을 한데 안 들어. 내가 한 행동들을 배웠나 봐. 어디 가니? 이러면 뭐라고 해? 뭐라고 하면서 어디 가. 근데 그런 부대가 편합니다. 구타하고 나중에 내가 구타하는 부대가 좋습니까? 아니면 구타 안 당하고 나도 애들이 말 안 듣는 부대가 낫습니까? 후자가 낫지. 내가 항상 말하는 군대에서 패급이었다 이 말하는 게 웃기려고 하는 말이 아니야. 나 진짜 패급이었어. 오히려 그런 부대 사고 안 나지 않나요? 내무적으로는 사고 안 났어요. 왜냐하면 부대원 간의 스트레스가 그렇게 있진 않았어. 병사들끼리 너무 극한의 스트레스에 몰려가지고 막 증오하고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지. 그냥 서로 귀찮은 놈 이 정도였지. 어떻게 보면은 극도로 스트레스를 막 견디면서 막 참고 참다가 나중에 또 후임한테 막 다 쏟아내고 이런 기형적인 구조는 아니었기 때문에 건강하다고 보면 건강하다고 볼 수 있겠죠. 제 동기 한 명은 축구하다가 아무도 안 막았는데 자기 혼자 공을 밟고 미끄러져서 넘어져가지고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의무대에 갔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이제 예비대에서 소초로 빠지는 상황이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사를 해야 된단 말이야. 장구류 체크를 맨날 하고 원래 있던 소초 사람 밀어주고 그 사람들이 이제 소초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소초 가고 제2의 소초 가고 예비대 가고 이걸 반복이는 말이야. 이제 군생활 중에 한 예비대를 한 번, 많으면 2번까지도 가요. 많으면 2번까지는 아니다. 2번은 무조건 간다. 많으면 3번까지도 가요. 그렇게 하는데 예비대에서 소초로 가는 타이밍에 부상을 당했네? 소초 가야 돼서 바쁜데 걔 것까지 해. 근데 이제 걔가 이제 내 동기였단 말이야. 의무대에 한 번씩 이제 괜찮나 심심할 거 아니야. 그래서 가보면은 그때 걔가 했던 말이 아직도 잊혀 씨가. 아니 나도 억울한데 자꾸 나한테 눈치 주니까 너무 서러워 이러는데 너무 짜증나더라고. 아니 눈칫밥은 좀 먹어야지. 눈칫밥도 안 먹으려고 그래. 나중에 그 친구가 이제 3분대장 제가 이제 2분대장 이렇게 했었죠. 분대장도 하셨어요? 분대장은 원래 하는 거야. 아니 우리 부대는 그랬어. 다른 부대는 아닌 데도 있대. 좀 능력이 안 되면 분대장 안 달아주는 데도 있는데 우리는 그냥 짬 차면 그냥 해요. 저는 마투임 시키고 부분대장 빠졌는데 그거는 이제 군번이 따다다닥 있으면 이제 그냥 건너뛰고 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지. 왜냐면 내가 분대장 달아봤자 한 몇 개월 안 하면은 그냥 건너뛸 수 있어서 그런 건데 그게 아니면 보통 분대장 하죠. 그럼 이제 분대장 교육대 가야죠. 신병교육대 102보충대에서 이제 23, 4단 신병교육대 갔는데 처음에 막 딱 가니까 막 조교들이 막 빨리빨리 안 뛰냐고 막 갈고 막 신병 막 아무것도 모르는 병아리들한테 아우 사탄이야 그냥 진짜 막 정신 막 쏙 빠져가지고 막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하다가 한 주, 2주 정도 이제 적응이 된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막 다니는데 눈치 없게 이동하는 애들이 있는 거야. 쟤는 되게 빠졌다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분대장 교육생들이었어. 병장들 아니면 상병 말 애들이 분대장 달려고 교육받으러 온 거였어. 조교들 말을 잘 안 듣는 거였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똑같은 애들인 줄 알고. 신교대에서 팀이 한 2개 있어요. 신병교육대에서 6주차 교육과정이 있는데 1주차 막 들어오면 한 4주차에서 5주차 정도 이미 먹은 신병이 있고 우리는 이제 1주차 신병인 거야. 걔네는 이따가 좀 나가는 신병이고 우리는 막 들어온 신병이고 걔네들은 똑같은 신병인데 우리를 쳐다볼 때 약간 우월감이 있어요. 자기네는 이제 전사다. 스파르타 군인의 느낌. 한 명 한 명이 우리는 전사다. 라면서 사실 이렇게 뭐 그쪽도 막 우리한테 막 뭐라고 하지는 않는데 눈이 쳐다보는 눈이 굉장히 가사롭게 쳐다봐. 그래봤자 자대 가면 근데 몰랐지.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아시잖아. 6주에서 5주였을 거야. 그 교육과정을 끝내고 모든 훈련 막 사격이랑 다 끝내고 이제 딱 2등병을 딱 달았을 때 한 명의 용사가 됐다는 그 기분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막 모자는 빵모자야. 그때가 군인 정신이 가장 투철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 2등병 이제 자대 가자마자 이제 무력감을 느끼는 거지. 그때는 동기들도 있고 하니까 거의 그냥 캡틴 아메리카 영화의 퍼스트 어벤져 있죠. 버키랑 스티브랑 팀 짜가지고 전쟁 나가잖아. 거의 그 정도의 군인 정신. 한 명 한 명이 그냥 다 군인이었지. 근데 이제 자대 배치 가면 그때 딱 그러니까 딱 훈련소에서 딱 군인이 됐어. 곧잘해. 걷는 것도 곧잘해. 척척 자대 배치 딱 받았어. 근데 언제 그 군인 정신이 없어지냐면은 딱 들어왔어. 딱 앉아있어. 그러면 이제 중대 본부에서
야, 너 뭐야? 너 너네 뭐야? 여기 왜 있어? 안 나가? 괜히 신병한테 오자마자 아씨 짜증나 죽겠는데 안 꺼져? 막 이래. 갑자기 막 중대 본부에서 이제 막 뭐지? 상황 파악이 안 되니까 계속 막 이러고 있다가 여기까지는 괜찮아. 아직 군인이야. 우리는 솔저야. 용사야 용사. 며칠간 이제 따라다니면서 밥 좀 먹고 하다가 너는 2소대 가. 너는 뭐 3소대 가. 그래서 뿔뿔이 흩어져. 가면은 딱 들어가. 소대 딱 들어가. 가면은 고참이 2등병 1병 시켜가지고 주기를 시켜요. 빤스랑 거기랑 다 주기를 시켜. 7CO2P 막 이렇게 적어. 그때 굉장히 수치심이 느껴져. 나는 용사인데 빤스에다가 7CO2P, 전투화에도 7CO2P, 활동화에도 7CO2P 막 적어주는데 엄마 마마보이가 된 기분. 그러면서 용사뽕이 빠집니다. 거기서 주기 해줄 때 진짜 그게 진짜 별거 아닌데 진짜 수치심 느껴. 화장지도 막 호민이 형은 그런 말 했잖아. 화장지 막 가져간다고 고참들이. 그 정도는 아니었어 우리는. 내가 2등병 갔을 때는 예비대여가지고 물자가 좀 풍부했고 소초 생활하면 확실히 물자가 좀 부족한데 휴지 약탈은 안 했어요. 똑똑한 사람도 얼탈 수밖에 없어. 그럼 이제 딱 처음 가면은 막 사람들이 막 말을 걸어.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 누가 칼자루를 친지 모르니까 서로 막 정신없게 보니까 이름도 모르겠고 뭐 하면은 누가 시켰어? 뭐야? 너네 여기 왜 있어? 야, 뭐 미친 거 아니야? 야, 니네들 꼴보기 싫으니까 다 집에 가. 이러면 집에 어떻게 가? 계속 멀뚱멀뚱 있으면은 가라고 집에 가. 나 너네들 싫으니까. 그러면 멀뚱멀뚱 있다가 안 나가? 빨리 나가.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나가는 신용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나갔어. 나갔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어리둥절하면서 이제 복도에 그 신병 표정 있어. 뚱한 표정 있어. 뚱한 표정.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코드 꼬여가지고 행동 오류 나와가지고 이렇게 있어. 뚱한 표정 이렇게 있으면 지나가다가 니네 왜 여기 있냐고 그러면은 그때 설명을 해야 되잖아. 근데 이름을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름을 모르는데. 저분이 이른단 말이야. 저분이 이렇게 나가 있으라고. 그 설명도 못해. 왜냐면 집에 가라는 말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복도에 나가 있으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나가 있으라고 해야 되나? 집에 귀가라고 해야 되나? 설명을 막 못해. 그러니까 저분이 이렇게 얼버무려. 그러면 이제 멍청해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또 막 난리를 치지. 그러면서 또 또 압존법이 또 등장하죠. 맞아요. 마침 또 물어본 사람이 또 뭐 병장이고 시킨 애가 막 상병이면 막 또 설명을 해줍니다. 제가 높아, 내가 높아. 그걸 꼭 해. 1000기 올려, 100기 올려. 거의 그 수준. 제가 높아, 얘가 높아. 제가 높지 말고 내가 높아. 내가 높지 말고 제가 높아. 내가 높지 말고 제가 높지 말고 내가 높지 말고 제가 높아.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럼 또 이름도 몰라요. 그래서 그때는 내 맞선임을 잘 만나야 돼. 맞선임이 친절하게 잘 알려주면 적응이 쉽고요. 얘가 좀 약간 또라이다, 사이코다 이러면 좀 피곤해. 내가 알아서 눈치껏 잘해야 돼. 안 그러면 걔는 안 보이는 순간에 송곳니를 드러내면서 날 물어뜯어. 왜냐면 내무 생활에서 있는 스트레스를 풀 데가 없으니까 나한테 풀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선임을 잘 만나야 돼. 나는 선임을 잘 만났어요. 잘해줬어. 친절하게 잘 알려줬고 군번도 잘 풀렸어요. 내가 5월 군번이었는데 4월 군번이 2명 있었고 1월 군번이 있었고 12월 군번이 있었고 11월 군번이 있었고 막 그랬어. 1월 군번만 나가면 4, 5월 군번이 거의 권력층이 됐기 때문에 군번이 괜찮았죠. 그리고 내 뒤로 쭈르륵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괜찮았고 우리 윗 군번 중에 되게 어리버릿하는 선임이 한 명 있었어. 자꾸 자기가 대구 동성로파 조직원이라고 자꾸 하는 거야. 전혀 조폭까지 아는데 자꾸 자기가 대구 동성로파라고 되게 유명한 파가 있대. 나 그때 알았어 동성로파가 있는지를. 근데 조폭이래 자기가 자꾸. 그러니까 조폭 호소인이었어. 그래서 근데 그 군생활 하는 거 보면,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나쁜 사람은 아니었는데, 그런 사람 있잖아. 후임들한테 좀 약간, 인정을 좀 많이 못 받는 선임? 약간 빵꾸도 좀 가끔씩 내고 이러니까, 뭔가 있잖아. 군생활 하다 보면 일 잘하면 좀 약간 존경심 어리게 좀 쳐다보는 것도 있고 있잖아. 거기서는 일 잘하는 게 전부니까. 내가 뭐 만화로밖에 조직폭력배를 못 봤으니까, 그런데, 특유의 그 쌀벌한 게 없었어. 되게 온순했어. 그래가지고 전혀 안 믿었는데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아니 뭐 조직폭력배라고 뭐 다 싸납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나중에 궁금하더라고. 그땐 당연히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10년 뒤에는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 조직폭력배도 이제 사무직이 있을 거 아니야. 사무직이지 않았을까? 근데 머리는 그렇게 좋진 않았는데 각 부대에 조직폭력배 출신이 한 명씩 있어요? 나는 LA 갱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LA 갱단에서 뭐 했냐고 물어보니까 배추 팔았다는 놈이 있었어. 여러분들이 좀 오해를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갱, 조직폭력배, 건달
뭐 이런 사람들이 배추를 파는 게 정당한 이제 경제 활동 있죠. 정당한 경제 활동을 안 하진 않아. 불법적인 일을 하면서 같이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배추 팔 수 있어요. 아니면 뭐 총각 내 야채 가게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법인으로 다른 이권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배추 슬쩍 열면 뭐가 있을 수도 있고 총각 내 야채 가게가 잘 돼? 만약에 뭐 극한 직업처럼 치킨집이 잘 돼? 그럼 뭐 그것도 같이 할 수 있는 거잖아. 갱이라고 합법적인 일을 안 할 이유는 없잖아요. 합법적인 걸로 벌 수 있으면 더 좋지. 잘 벌리면. 근데 이제 불법적인 일이 수익이 많이 나니까 불법적인 일을 손대는 거지. 갱의 목적은 그냥 돈 많이 버는 거야. 근데 합법적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면 굳이 불법적으로 돈을 왜 벌어? 합법적으로 벌지. 열심히 파는 거지. 뭐 이제 총각내 야채 가게 해가지고. 야채 불황리. 세계 뒤편에 숨은 비밀 조직 소속이라는 선임이 있었어요. 경계근무 2시간 서면 너무 진지하게 얘기해서 어떻게 리액션해야 할지 몰라 힘들었어. 그 각자 있었나봐. 부대에 한 명씩. 좀 어둠의 세계의 사람들. 근데 군대 가면은 진짜 좋았던 부분은 뭐였냐면 평상시에 좀 접하기 힘든 다양한 인물들이 있었어. 제 후임 중에 한 명은 전라도에서 소농장을 크게 하는 집에 자제분이 왔더라고. 그래서 부자였어. 소를 막 몇백 마리 키운대 집에서. 씀씀이도 달라 확실히. 막 보면 PX 갈 때도 그런 사람들 내가 언제 보겠냐고. 혹시 이름이 김정길임? 그거랑 똑같아. 나 이번에 LG로 이직했어. 그러면 너 혹시 김정길 아냐? 누군데? 그러면 LG에 내 친구 그 다니는데. 그랑 똑같아. 어떻게 알아? 그 속 키운 사람이 몇 명인데. 군대 와서 신기한 사람이 되는 거지. 원래 신기한 사람이 군대 가는 건지 모르겠어. 아니에요. 이건 확실해요. 군대 간 신기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평상시에는 진짜 만날 일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자기랑 비슷한 애들만 만나거든. 논리나 이런 게 아예 그냥 천차만별인 사람들이 있어. 거기서 서로 놀라는 거야. 서로. 뭐지 쟤는? 서로. 그런 부분들은 뭐 사고가 없으면은 그냥 지지고 볶고 그냥 적당히 하면은 나중에는 추억으로 남죠. 시간이 지나면 즐거운 것만 남으니까. 평소 안 보이는 코수염 장발 예비군 가면 맨날 있어. 머리가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예비군 장발 특 되게 얇아가지고 이렇게 비셔스처럼 세피로스처럼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고 숱이 엄청 많아가지고 빽빽해가지고 거의 그냥 포비 달려라 코난의 포비 머리 그 숱처럼 돼가지고 이렇게 나와. 모자가 이렇게 딱 걸쳐져 있어. 그 숱이 많아. 그 예비군 장발은 숱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